1부터 3까지 fx를 접근한 게 3이다. 그리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여 있다.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알려준 것은 이 fx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를 구해가지고 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얘가 알려준 거는 어디야? 여기의 넓이가 3이라고 알려줬지.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저기 3을 빼면 쬐깐한 부채꼴처럼 생긴 부분, 이 부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만 구하면 됩니다. 계산할 문제가 아닌 거죠. 재밌죠, 이런 문제가. 이게 1이고 3이고 3 빼기 여기는 2니까 넓이는 얼마입니까? 네, 4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 작은 부분의 넓이가 얼마? 1이 되고 위쪽도 넓이 똑같을 테니까 얼마? 1이 되어서 정답은 2예요. 자, 여기부터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네요. y는 루트 x의 역함수가 gx이다. 루트 x 적당히 그려볼게요. 아,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만 해야 될까? 역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역함수를 제대로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온전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일단은 역함수에 관련된 키워드부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씩 이야기해 봅시다. 역함수라는 말이 나왔어. 생각나는 단어 하나씩 말하기. 먼저 말하는 사람이 쉬운 거 말할 거야. 와, 아이씨. 뭐 양보하는 거야? 네, 양보할게. 역시 남자다. 100만점. 수문이 인기 많지? 아니요, 없어요. 애매하다고? 아, 수문이가? 오케이. y는 스태칭. 또. 역함수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 오케이. 이거 뭐 대답을 안 하겠다면 꼴등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오늘 1시간 남아서 나랑 같이 자연스러워 할게요. 네. 그 x랑 y랑 사이 확인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식에서? 아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와, 식에서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하고 수화에서. 얘는 수하에서 나온다가 지금 그런 대답은 생각지 못했구만. 그거는 좀 역함수에 대해서 얘 사는 집 말고 그래프를 돌려보면 원함수 같아요. 그래프를 돌리면 원함수 같다. 돌리면? 말이야. 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네? 뭐라고? 이게요. 그래야 비겼어요. 둘 다 당첨. 농담이고. 자, 가요 이거. 네. 뭐 많겠죠? FA가 B이면 F 인버스 B는 A 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 원함수와 그것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나오고? 항등함수가 나오고 해. 그것도 1대1 대응이고. 사실 역함수가 나왔을 때 고1 과정까지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1대1 대응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y는 x 대칭하고 역함수 직접 구하는 것들, 고1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역함수가 나왔지만 제 보는 관점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역함수는 y랑 x는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바꾼다는 표현이 맞는 게 아니라 y를 x처럼 보고 x를 y처럼 보는 게 역함수를 보는 거예요. 잘 봐봐.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y는 fx라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함수를 그려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y는 x에다 얘를 대칭시킨다고요. y는 x에다 얘를 대칭시킨다고 이렇게. 맞지? 그건 왜 그러냐면 정의역이 누구니까? x니까 x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려고 보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대칭을 시키지 않아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역할만 바뀌는 거예요. 역함수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것을 함수 f라고 한다면 실제 역함수는 그냥 단순하죠. y에서 x로 대응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냥 역함수예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함수는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온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f a는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역함수는 뭐냐면요,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예요. x에다 b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예요. f 인버스에다가 b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화살표를 쏘는 쪽이 x축이었다면 역함수는 화살표를 쏘는 쪽이 어디면 돼요? y축이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면 되죠. 얘가 그냥 x축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뒤집지 않더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만약에 어떤 함수로 내가 y는 fx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여기가 뭐 3, 여기가 5, 인티그랄 3부터 5까지 f 인버스 x dx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였다. 역함수는 그냥 저기 세로로 쓰여져 있는 저 y가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x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y를 갖다가 접근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봐도 괜찮아요. 이걸 뒤집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 가지고 3부터 5까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y축에서 그대로 내려서 넓이를 관찰한다는 거죠. 역함수. 이해되니? y축을 x축처럼 보면 돼요. 왜요? 그게 역함수예요. 그게 역함수예요. x에서 y로 대응되는 게 함수, y에서 x로 대응되는 것이 역함수. 그게 역함수야. 근데 우리가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여기를 정의역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정의역으로 보게끔 맞춰준 거야 그냥. 근데 우리가 약간 이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 시선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정의역으로 보시면 되니까 이 상태로 보면 그냥 걔가 바로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함수하고 역함수는요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식 또한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역이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야. 내가 뭔가 어떤 함수, 어떤 숫자에다가 2를 더해서 어떤 숫자를 만들었어요. 역함수는요, 그 거꾸로 가는 거야. 2를 빼는 거야. 어떤 함수에다 내가 2를 더해서 3을 곱해서 어떤 함수가 만들어졌다면 3으로 나누고 2를 다시 빼면 원함수가 돼요. 그게 역함수예요. 그 갔던 길을 돌아오는 게 역함수야. 봐봐, 여기가 광주. 그냥 편하게 광주야. 여기 서울이야. 간 길이 있어. 온 길이 있어. 이 길이 간이 다르니? 같아요. 앞으로 가면은 함수, 뒤로 가면 역함수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를 관찰하면 함수, y값이 변함에 따라서 x값이 변함을 관찰하면 역함수야. 그러니까 함수 관계식 이 그래프가 다르지 않아요. 가는 길과 오는 길은 같으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는 지도를 뒤집어서 보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돼 있다가 서울, 광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뒤집어 가지고 서울, 광주 이렇게 보는 거라 그냥 y는 x에 대칭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래서 위로 보는 게 편하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되니? 정말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관례일 뿐이에요. 약속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y는 루트 x가 있대요. y는 루트 x가. 근데 이거 함수 fx, 이 fx를 1부터 얼마까지?
9까지 적분하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티그랄 1부터 9까지 fx dx예요. 여기까지 우리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자, 그런데 이 1과 9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역함수를 1과 3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무슨 뜻이야? 1 대입하면 얼마 나오고 1 나오고 9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까 3 나오니까 저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인티그랄 1부터 3까지 gx dx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좀 돌렸었어요. 저쪽 관점 자체를 바꾸라고. 됐니 이게? 그 두 개를 뭐 하라 했습니까? 더하라고 했어. 더하면 당연히 기역자 모양의 사각형도 아닌 이상한 육각형이 되겠죠. 여기의 넓이는 3 곱하기 9에서 1 곱하기 1 빼면 되니까 26입니다. 됐니? 얘 의미는 그냥 888. 자, 너의 역함수 너하고 x축하고 x는 13으로 둘러싸인 표현을 들고 하시고 오케이? 일단 할게요. 3x의 제곱 플러스 1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갈게요. 3x의 제곱 플러스 1을 그릴게요. 이렇게 x는 양수인 분만 그립니다. 이 아이를 gx의 입장에서 여기가 뭔 축이에요? 그렇지. x축과 x는 13과 x는 13은 그럼 이렇게 되네요. 좀 헷갈린가? gx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x니까 gx가 이것의 역함수가 gx거든요. gx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x축이에요. gx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x야. x는 13이 이거가 되겠지. x축하고 이 함수하고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여기 부분 넓이를 구했어.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하고 그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절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y값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여기 y값이 13인 거예요. 지금 y값이 13인 거고 3x의 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x의 제곱은 4가 되어서 여기의 값이 얼마?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 간격은 4가 되겠죠. 이 간격은 4가 되고 여기 두 개, 여기 s라고 하면 2s의 넓이는 4의 세제곱을 6으로 나누고 최고차인 계수 나눠주면 곱해주면 되니까 곱하기 3. 그러면은 s가 얼마가 되냐면 16인가요? 그 다음 또 역함수 이 함수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덩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 함수와 y는 fx하고 y는 x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아까 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x세제곱에 3x세제곱에 3x는 x. 이거는 했던 거랑 같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점에서 만납니다. 0, 1, 2. 네. 0이고 2이고 2예요. 이거하고 역함수 둘러싼 통의 넓이니까 이 넓이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길이가 서로 같네요. 이 공식도 우리가 증명했던 것 같은데요. 길이가 같네요. 요 길이, 요 넓이랑 이 넓이는 대칭이니까 같겠네요. 됐나요? 넓이 같아요. S. 그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것은 4S를 구하면 돼. 오케이. S는 구하기 쉽죠? 위에 있는 함수 3차 함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아래에 있는 함수는 y는 x의 그걸 적분하면 돼요. 0부터 얼마까지? 1까지. 얘가 바로 s가 되겠죠. 계산을 하면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x의 세제곱에 3x의 제곱에 플러스 2x dx가 되고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x 세제곱은 4분의 1 x의 제곱은 3분의 1 x는 2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1이 되어서 s의 넓이가 4분의 1 그러므로 4s의 넓이는 1입니다. 풀 수 있겠어요. 됐니?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갑니다. 야, 오늘 질문만 하다 끝나구나. 이번 주 목요일은 그 적분편 백지 플러스 문제, 시험 문제 20문항으로 할 거고요. 그 문항들은 선생님이 여기 개념 원리에서만 내겠습니다. 마음 약해지면 되겠어. 아니야, 너는 강하게 키워야지. 개념 원리 할 때. RPM 갈까요? RPM 할게요. 개념 원리 문제 수가 너무 적으니까 RPM 있는 문제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수능 문제를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알겠죠? 몇 점이 커트라인이라 했죠? 80이에요, 80. 80을 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간 나와 함께 심야 데이트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빨간 부분 나와요. 시작. 네? 시작부터 나와요. 아, 네. 일단 선생님이 평소에 수업할 때 잘 들었으면은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지. 당연히 이건 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라는 것들은 무조건 낼 겁니다. 쌤 백지 어떻게 봐요? 네? 어떻게 봐요? 백지요? 백지는 그냥 말 그대로 백지를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적분 단어를 개념들을 쭉 안 보고 쓰는 겁니다. 글로 써요. 식으로 써요. 식으로 써도 되고 글로 써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선생님은 마인드 맵 형태라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텍스트 형태로 쭉쭉쭉 적분은 뭐고 이렇게 쭉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거는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다 써야 돼요. 네? 하나만 다 써야 돼요. 나는 그렇게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근데 뭐 공부하는 방식이 애매하면 그걸 쓸 수 있지. 백지 테스트 저쪽에 공간에 가면은 백지 테스트들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하구나 한번 봐도 돼요. 저쪽에 있으니까 본 적 있지? 저쪽 상담실 옆에 벽지에 막 붙어 있잖아요. 그게 백지 테스트거든요. 그 보면서 이렇게 쓰구나 이렇게 쓰구나 하고 보셔도 돼요. 동현이 한 번도 안 봤니? 저는 스티커 붙이고. 맞아 그거야. 스티커 붙인 거. 근데 저번에 시험 기간이라고 80.5만 원 3시간 넘다 하지 않았어? 밤에 못 남겼지. 시험 기간이었지. 맞다. 내가 자꾸 다 까먹었네. 그래 이야기를 다 해줘야 돼. 아이고. 밤에 남길 수가 없는 시험 기간이라. 그래요. 제2시험으로 합시다. 제2시험으로 할게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잊어먹었네. 지금 이번 일주일밖에 시간이 내가 일주일밖에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튼 네, 제2시험으로 볼게요. 데이트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많이 나왔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여기서 나왔어. 사실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쪽에 중요한 것들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적분만 3단원만 끝나면 2단원만 봅니다. 끝나면 1단원만. 오케이. 자, 여기서 질문.
이게 괜찮았나요? 88이? 그리고 이거 하나 볼게요. 자, VT 그래프 과학을 하는 친구들, 특히 물리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매우 간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 속도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뒤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넓이만큼 앞으로 가고 넓이만큼 뒤로 갑니다. 됐나요? 여기 넓이를 한번 써볼게요. 넓이가 다 똑같네요. 여기 넓이 얼마죠? 2,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수직선이 있으면 원점에서 출발했다면 처음 2초 동안은 앞으로 두 칸을 가요. 그 다음 2초, 4초까지는 뒤로 두 칸을 갑니다. 그 다음 2초, 6초 때까지는 뒤로 또 더 두 칸을 가요. 그 다음 2초, 6초부터 8초까지는 다시 뒤로 가니까 원점까지 오게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이에요. 자, 1번 4초 후에 P의 위치는 원점이다. 앞으로 두 칸, 뒤로 두 칸 갔으니까 원점에 존재하는 거 맞아요.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세 번 바꾼다. 운동 방향은 앞으로 가다가 여기서 바꿉니다. 뒤로 가고 계속 뒤로 갑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가죠.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1초) 때와 (p)초 때의 위치. 1초 때에는 여기 넓이가 1이니까 1초 때의 위치는 얼마예요? 1에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이만큼 왔다가 다시 이만큼 빠꾸 있으니까 지금 현재 0이지. 여기까지 오면 마이너스 2지. 거기에서 한 칸 앞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위치가 같지는 않습니다. 정답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네. 유형 9번, 8번, 7번에서 질문. 72번. 75번. 75번을 먼저 보죠.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원점을 출발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 그러니까 이걸로 위치를 구해야 돼요. 위치는요, 속도의 넓이 부분이니까 적분해야 돼요. 3분의 1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t의 제곱이요. 이 위치가 다시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원점을 출발해서 원점까지 왔으니까. 됐니?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3분의 1 t의 제곱을 묶으면 t 빼기 3이 되니까 t가 얼마일 때? 3일 때 원점으로 돌아오겠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가는 것과 뒤로 가는 것 다 이야기하는 거야. 자, 움직인 거리를 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인티그랄 0부터 얼마까지? 3초까지 속도의 절대값만을 더하라는 거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0, 2. 그리고 시간이 음수인 곳은 여기선 존재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음수인 곳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얘를 갖다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3까지니까 3까지 넓이만 구하라는 거거든요. 넓이만. 여기의 넓이, 여기의 넓이, 절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이해되니? 근데 이 넓이 우리 앞에서 이미 또 배웠는데 또 나왔네.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서 같은 거 알죠? 여기의 넓이는 2의 세제곱 8 나누기 얼마? 6. 최고차 계수는 1이니까 3분의 4. 그러면 여기는 3분의 4가 몇 개 있어? 2개 있네요. 이해되셨어요? (872번)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오 위험한데 여기에서 공을 쏘아 올립니다. 아이고. 공을 올립니다. 그럼 얘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겠죠. 쭉 떨어질 거야, 그치? 그래서 중간에 높이가 이 아이의 속도에 대한 그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여기 속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 처음 높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오케이? 이거는 물리할 때나 필요한 거고 속도가 나왔어. 3초 후에 높이를 구하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를 구하시오. 나오네요. 자, 가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이게 지면이죠? 지금 반대쪽 이기면이고 자 속도는요 20-10t예요.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위치가 나오죠? 위치는 20t에 마이너스 얼마? 5t의 제곱인데 끝이 아니야. 초기 값이 얼마인지 봐. 초기 값 30. x0가 30이니까 요 놈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초기 값이 30이니까 됐니? 적분상수가 되겠지.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속도가 뭐가 될 때니까 0이 될 때니까 그때는 시간이 2일 때겠네요. 그러면 3초 후의 높이하고 2초 후의 높이의 차이를 봐야 되니까 우리는 높은 데가 x3에서 x2, 2가 더 높겠죠. 이 차를 보는 거예요. 됐니? 3초 때의 위치는요 3대입하면 되고 60에서 45를 빼고 더하기 30 45인가? 2초 때는요 40에서 20 빼고 30 50인가? 네, 그래서 그 높이 차이가 얼마? 5이다 라고 해결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네, 그리고 다른 질문? 나 앞에서 다 했으니까 괜찮나요? 이거 했네? 좋습니다. 세윤이는 여기를 앞에를 그리고 한 번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뒤에 활용 부분. 그쵸? 그러니까 세윤이는 목요일날 시험은 백지만 보고요. 백지는 백지 테스트의 시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백지 테스트의 시험 목적은 하나에 하나. 개념 정리를 스스로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단순하게 우리가 특히나 선행 부분에서 그런 좀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선행을 공부할 때 거의 대부분이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난 이 개념을 이해한 거고 내가 이 문제를 못 풀면 난 아직 개념이 이해 안 되고 자기가 개념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판단 정도를 그냥 문제풀이로 해서 문제풀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개념하고 문제하고 자체가 달라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없어. 어떤 문제든지 시험 문제든 뭔 문제든 다 풀려야 돼. 개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개념이 이해됐다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야. 절대 문제풀이로 선행학습을 너무 위주로 하다 보면은 문제풀이는 왜 이게 단점이 크냐면 휘발성이 되게 강해. 그래서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맨날 항상 사는 소리가 배웠는데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똑같아. 있었는데요. 없었어요. 똑같은 거야. 배웠는데 배우지 않았어.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 휘발성이 강한 지식들이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증명하는 것을 가이드만 주지 끝까지 해주지 않는 이유가 직접 하셔야 돼요. 뭐든지. 그래야 잔상이라도 남아있어. 그래야 자기가 해야. 이해되니?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배울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심오한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는 거고 수학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선행 부분들은 급할 게 없잖아요. 문제풀이 많이 해도 그러면 뭐 잠깐 바짝 감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 금방 사라져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단원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정리해 보겠다라는 것을 시키려고 배치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다 외워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번 이 단원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다시 공부해 볼까? 라는 마음으로 그냥 스스로 노트 정리하듯이 노트 정리를 해보고 그걸 내가 안 보고 쓸 수 있는 상태로 다시 한번 숙지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제출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봐서 필요한 부분인데 빠졌다 싶은 분들은 첨삭도 해드릴 거야. 아시겠죠? 목적은 공부입니다. 배치 테스트의 목적은 진짜 공부예요. 그게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숙제는 배치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노트 정리를 각각 해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노트 정리 다 하셔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3학년 거 빨리빨리 먼저 풀고 있으세요. 숙제. 그 시험 문제 풀 거. 시험 대비 할 거.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요. 네? 방학 때 수상하게. 방학 때는 강의가 다 열려요. 수상하, 수원, 수, 무조건 확통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 들으면 돼요. 하 때문에 그러지?